자, 21번입니다. x에 대한 방정식이 있죠. 이렇게 있는데 두 근이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a와 b를 곱하세요 라고 돼 있다. a는 여기 상수항이고요. b는 두 근 중에 하나를 갖고 있겠다. 이런 문제는 뭐 뻔하죠. 그죠?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관계식을 잡아나가는 그러한 고등학교 1학년 스타일의 문제인 거죠. 일단 두 근의 합은 우리가 잘 암기하고 있을 거예요. 두 근의 합은 이렇게 합은요. 세제곱근 81이다라고 하는 거 알고 있고요. 자, 그럼 우리가 A라고 하는 것은 또 어디서 만들어낼 수 있지? 그죠? 두 군의 곱으로 잡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세제곱근 3과 B라고 하는 두 군의 곱이요. A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다. 그럼 여기서 B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B를 알면 여기다 그대로 대입해 주면은 두 개를 곱해서 A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방금 A도 알고 B도 알았잖아. 그러니까 다시 A, B를 곱하세요 라고 하는 거였어요. 완전히 그냥 누가 더 계산을 깔끔하게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가? 100% 계산 문제인 거죠. 자, 그럼 B부터 한번 구해 볼까요? 어떻게 돼요? 그죠? 저기로 넘어가면은 세제곱근 81에서 세제곱근 3을 빼는 거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이런 거 있으면은 그냥 나는 개인적으로 거듭제곱근 표현을 좋지 않아 해. 그래서 유리수 지수로 바꿀 수 있다면 바꾸는 게 좋겠죠. 선생님은 그냥 늘 그냥 그렇게 살아와가지고 그렇게 해보도록 합시다. 자, 81이라고 하는 것은 3의 4제곱이에요. 그래서 3의 3분의 4제곱 마이너스 3의 3분의 1제곱 이렇게 유리수 지수로 바꿔봤어요. 자, 그럼 이게 눈에 딱 보이는 것이 그쵸? 인수분해가 가능하지.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3의 3분의 4제곱은요. 3 곱하기 그러니까 3의 3분의 1제곱 곱하기 3이죠. 왜냐면 3의 1제곱이 1이니까 3분의 3이니까 더해지면 3분의 4가 되잖아. 그죠? 거기에서 마이너스 3의 3분의 1제곱을 빼니까 어때요? 3의 3분의 1제곱이 공통값이고요.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2 곱하기 3의 3분의 1제곱이 바로 보다 b라고 하는 값이네요가 여기서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하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럼 b를 구했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다가 쓱 곱해서 a를 만들어내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3제곱분 3에다가 3제곱분 3도 유리수 지수로 바꿔. 그러면 3의 3분의 1제곱에다가 방금 구한 b가 얼마예요? 그죠? 2 곱하기 3의 3분의 1제곱이죠. 이걸 정리해주면 어떻게 되죠? 그죠? 2 곱하기 3의 3분의 2제곱이야. 그게 바로 a라고 하는 거죠. 여기 a 찾았고요. 맞죠? 자, 그러면은 다시 그냥 계산의 연속이죠. 다시 이거 두 개를 곱하는 게 최종 정답이 되겠죠. 따라서 a 곱하기 b라고 하는 것은 a 값이 아까 2 곱하기 3의 3분의 2제곱이었고 b라고 하는 것은 2 곱하기 3의 3분의 1제곱이었으니까 어때요? 요거끼리 곱하면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네끼리 곱하면은 3의 1제곱이 되지. 지수끼리는 더해지니까요. 따라서 4, 3, 12가 최종 정답이어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두 개가 모두 자연수가 되도록 한대요. 그럴 때 n의 값을 다 더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은 눈에 보이는 요 두 가지의 거듭제곱 꼴의 표현을 선생님이 좋아하는 유리수 지수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자.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여기가 3의 2분의 n제곱이니까 그것의 2분의 1제곱이죠. 그래서 4분의 n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의 n제곱근 3의 100제곱이니까 n분의 100제곱이라는 거지요. 자, 이것이 모두 다 자연수가 된대요. 그러면은 눈에 딱 띄는 것이 3은 어떤 수의 제곱수도 아니기 때문에 n제곱수도 아니기 때문에 4의 n제곱이라든가 4의 n제곱승이라든가 n의 100제곱승 이렇게 지수에 들어있는 것들이 자연수가 되어야지만 하는 거지. 선생님 방금 얘기했던 거 한 번만 더 얘기해 볼까? 방금 내가 뭐라 그랬냐면은 3이라고 하는 밑은 어떤 자연수의 제곱 세제곱, 네제곱 즉 n제곱꼴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가 자연수 지수이어야만 한다라고 했죠. 물론 0제곱이 되어도 1이 되는 자연수이지만 지금은 그 지수에다가 0을 집어넣을 일은 없으니까 그냥 얘기는 굳이 안 할게요. 자, 근데 만약에 밑이 9예요. 그러면은 9의 n제곱이 만약에 자연수야. 그렇죠? 그러면은 요 n이라고 하는 값은 반드시 자연수 지수일 필요는 없지. 왜냐면 9 자체가 뭐가 돼요? 그렇죠? 거듭제곱꼴로 나타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n제곱 했을 때 요 n이라고 하는 게 극단적으로 2분의 3 이런 것도 괜찮죠. 왜냐면 이렇게 약분될 수 있으니까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하지만 지금 3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의 n제곱 꼴 그런 어떤 값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게 그죠? 안전하게 4분의 n분의 100 이게 다 자연수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첫 번째 4분의 n에서 n의 값이 어떻게 되어야 4분의 n이 자연수가 되죠? 그렇죠? n은 바로 4의 배수가 되면 됩니다. 4, 8, 12, 16 이런 거 그죠?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n분의 100 n분의 100에서는 요 n의 값 분모에 있는 거죠. 그죠? 요 n의 값이 얼마가 되어야 전체적으로 n분의 100이 자연수가 돼요. 그쵸? 양의 약수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1, 2, 4, 5 이런 거 그죠? 그래서 여기는 100의 약수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동시에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잖아요. n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가장 합리적이죠? 맞아요. 100의 약수를 쭉 생각해 놓고 나서 4의 배수를 골라내면 되는 거죠. 자, 100의 약수는 몇 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거는 2의 제곱에 5의 제곱이니까 2와 2에다가 1씩 더해서 즉 3 곱하기 3 9개의 약수밖에 없지. 선생님이 지금 뭐 한 거예요? 그렇죠. 약수의 개수를 셌죠. 몇 개? 이렇게 소인수분해해서 지수에다가 1씩 더해서 곱한 것이 바로 보다 약수의 개수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왜 그래야 돼? 라고 물어보면은 스스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개념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00의 약수 9개밖에 안 되니까 한번 써볼까요? 쓸 때는 언제나 쌍으로 쓰는 게 빠짐이 없겠죠. 누락이 안 되겠고 같은 말이구나. 자, 1과 100은 한 쌍, 그리고 2와 50은 한 쌍, 4와 25는 한 쌍이 되고요. 5와 20이 한 쌍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죠? 한 개 남았죠. 걔가 바로 10이 되겠지. 그치? 이렇게 9개가 지금 100의 약수인데 이 중에서 4의 배수는 딱 봐도 4, 그 다음에 얼마니? 100, 그죠? 그 다음에 20 이렇게 3개가 있겠습니다. 그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모든 것의 합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100과 20과 4와 더해지니까 124가 최종 정답이 되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자, 23번입니다. 자연수 AB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어떤 문자가 주어졌을 때 그 문자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도 반드시 확인을 하고 가셔야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거 두 개가 자연수 혹은 이거가 자연수 그리고 얘는 유리수가 돼야 되는데요. 일단 유리수란 우리가 머릿속에 뭐라고 알고 있죠? 그쵸. 정수로 표현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유리수라고 정의를 하고 있죠. 자, 어쨌든 자연수부터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일단은 요 거듭제곱 패턴으로 되어 있는 게 별로 예쁘지 않죠. 얘를 좀 간단히 바꿔보도록 하자. 자, 일단 요 알맹이가 한 번 더 정리가 되죠. 어떻게요? 2에 a-1제곱 곱하기 5의 b제곱으로 한번 정리가 되고요. 그것 전체의 2분의 1제곱이 돼야 되잖아. 그쵸? 이거 전체의 2분의 1제곱이 돼야 되니까 정리하면 2분의 a-1제곱 곱하기 5의 2분의 b제곱이 바로 자연수가 돼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것은 유리수가 돼야 돼요. 일단 요것도 한번 예쁘게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은 전체의 3분의 1제곱이지. 요 알맹이의 3분의 1제곱이니까 3분의 1제곱이 분모 분자에 각각 적용되죠. 그러면은 분모부터 써보면 2의 3분의 a 플러스 1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분자는 3의 3분의 b제곱이 되겠지. 얘가 바로 정수분의 정수가 돼야 되니까 분자도 정수, 그 다음에 분모도 정수가 돼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생각을 해주는 게 어차피 3의 어떤 거듭제곱꼴인데 정수 중에서도 0이라든가 음의 정수는 나오지 않겠지. 맞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수로 한정할 수 있겠구나. 분모도 마찬가지죠. 2의 거듭제곱꼴 중에서 음수나 0 있니? 없죠. 그러니까 정수 중에서도 그냥 자연수로구나 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봅시다. 자, 이거와 이거의 곱이 자연수가 돼야 되는데 2하고 5는 이미 서로 소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 자체가 더 이상 정리가 안 돼. 그러니까 그냥 각각이 자연수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2의 이만큼의 거듭제곱이 자연수가 되려면 요만큼의 지수가 0제곱, 1제곱, 2제곱, 3제곱 그런 것들이어야 되지. 맞죠? 왜냐면은 2라는 값 자체도 어떤 수의 거듭제곱 꼴의 값도 아니니까. 맞죠? 그러니까 2는 그냥 2로 끝났잖아. 2의 1제곱 이거잖아요. 그죠? 소수의 1제곱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2의 a-1제곱이라는 값 자체가 여기다 써볼까요? 2의 a-1이라는 것 자체가 0도 되죠? 왜요? 어차피 뭐야? 0제곱도 1이라는 자연수니까. 그죠? 아니면은 1제곱, 2제곱, 3제곱 이런 게 다 된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면은 a-1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를 각각 넘어가서 쭉 곱해지면은 0도 되고요. 그 다음에 2도 되고요. 4도 되고요. 6도 되고 8도 되고 이런 식으로 0을 포함한 짝수들이어야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a라고 하는 것은 1이 넘어가니까 어때요? 1, 3, 5, 7, 9, 11 이런 식으로 뭐다? 홀수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첫 번째 작업을 할 수가 있었다. 어디에서? 여기에서. a는 홀수들이어야 된다. 자, 그러면은 a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도 존재하네요. 자, 여기도 똑같은 마인드로 가자. 3분의 a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수가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그렇죠? 0제곱, 1제곱, 2제곱, 3제곱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면은 a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3이 쭉쭉쭉 곱해지면은 0이라든가 3이라든가 6이라든가 9라든가 이런 게 가능하지. 자, 그럼 a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1을 빼야 돼요. 다 1을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 1, 2, 5, 8 뭐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a는 애시당초 뭐였어? 자연수로 제한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1은 여기서 일단 빼고 시작해야 된다. 그러니까 2, 5, 8 쭉쭉쭉 뭔가 이런 값들이라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은 a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것과 여기에 있는 것에 동시에 만족하는 값이어야 하는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a, b 더하는 것의 최소값이니까 a도 제일 작고 b도 제일 작으면 되지. 그리고 a하고 b는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 독립적인 값이니까 그냥 각각 최소값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a는 홀수 1, 3, 5, 7, 9, 11 중중중 중에서 2, 5, 8이 이렇게 커지는데 누가 겹치는 건 제일 작은 거 누구야? 그렇죠. 5죠. 5. 그죠? 그러니까 a의 최소값은 5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논리적으로 따져가면 되는 겁니다. 무슨 대단한 공식이나 식으로 이렇게 잡아내는 게 아니라 그냥 논리적으로 상황만 관찰하면 되는 그런 문제인 거죠. 자, 그러면 같은 맥락으로 2분의 b도 쉽게 가보자. 자, 2분의 b는 뭐가 돼야 돼요? 0제곱, 1제곱, 2제곱 이런 것들이 돼야 되지, 그지? 그러면 어떻게 된다? b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 곱해주면은 0, 2, 4, 6, 8 이런 식으로 0을 포함한 짝수가 돼야 되는데 b는 자연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2, 4, 6, 8 그냥 짝수이어야 한다가 첫 번째 결론. 그래서 b는 짝수이어야 한다라는 생각. 그리고 이제 여기 분자 여기 b는 또 여기 들어있죠. 자, 그러면 3의 3분의 b제곱이 자연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죠? 여기가 3분의 b라고 하는 게 여기도 똑같죠. 3분의 b라고 하는 것이 0이라든가 1이랑 이런 것들이잖아. 그럼 b라고 하는 것은 0, 3, 6, 9 이런 것들인데 b도 역시 0은 안 되니까 3의 배수 3, 6, 9, 12, 15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b도 여기서 동시에 만족해야 되죠. and니까 동시에 둘 다 만족하는 조건이죠. 그러면은 짝수이면서 3의 배수인 것 중에 제일 작은 걸 고르면 되지. 그건 바로 뭐예요? 그렇죠. 6이죠. 6. 그러니까 b라고 하는 값은 6으로 고정이야. 그러면은 b도 6이다. 그래서 더하면은 얼마예요? 11이어서 답은 1번이 되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은 그냥 꼼꼼하게 따져주기만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었던 요거 자연수 범위를 꼭 끝까지 달고 빠짐없이 실수 없이 이렇게 걸러내는 작업을 좀 해주시면 되는 그러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자, 24번입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역시 이 값의 범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땡땡땡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fn으로 약속하자. 그 다음에 이거 똑같은 값이네요. 똑같은 값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gn이라고 할 때 뭐 이렇게 만족시키는 것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럼 분석을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줄의 분석은 뭐냐? fn이라고 하는 것은요 도대체 어떤 값으로서 의미가 있냐면요 이거의 세제곱근 이거죠. 요거 n-4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야.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예요? 그죠? 완전 개념 문제인 거죠. 근이로구나. 근은 x로구나. 그러면 거꾸로 해석하자 그랬죠. 세제곱이니까 3번 곱해서 거꾸로 해석하자 그랬죠. n 곱하기 n-4 n 곱하기 n-4라고 하는 방정식은 분명히 3개의 근이 있는데 왜냐면 3차 방정식이니까 그 중에서 실근의 개수로구나. 우리는 실근의 개수는 어떻게 파악한다고? 당연하죠. 그죠? 이 좌변의 그래프와 우변의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가 실근의 개수인 거잖아. 맞아요? 그러면은 지금은 3차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런 식으로 원점 대칭인 그래프가 세제곱의 그래프고요. 그 다음에 n-4는 어떤 값이 나올지 몰라. 하지만 n-4 이 값이 양수가 되건
0이 되건 음수가 되건 어떤 값을 가져도 실수근, 즉 교점은 한 개밖에 존재하지 않지. 맞아요? 그러니까 fn은 그냥 1로 고정이야. 고정.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1로 고정.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얘가 지금 fn이 gn보다 클 때야. 그러면은 1보다 작은 게 gn이거든요. 근데 gn도 보시면은 실수인 것의 개수니까 실근의 개수. 그러면은 1보다 작은 게 뭐가 있어요? 0밖에 없는 거지, 0. 설마 음수는 아닐 거 아니야. 0밖에 없는 거죠. 그럼 도대체 0이라고 하는 것은 실수가 없다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뭐예요? n 곱하기 n-4의 4제곱근 중 실수가 없다. 빵개이다. 이런 말이잖아. 그러면은 근인의 x네 거꾸로 4제곱 해가지고 n-4를 만족하는 이 4차 방정식의 실근이 없다라는 거죠. 빵개이다. 그러면 우리는 또 실근은 어떻게 해석한다? 그렇죠.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그리고요. 즉 짝수 제곱의 그래프니까 이렇게 그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 n의 값이 들어가면 어떤 값으로서 계산이 되겠죠. 그러면 그 계산된 값이 이런 식으로 양수 안 되죠. 근이 2개 있으니까 0 안 되죠. 근이 1개 있으니까 근이 빵개 없기 위해서는 음의 값을 가져야 되는 거야. 누가? 요 n 곱하기 n-4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n 곱하기 이거 뭐야 이거? n 곱하기 n-4가 0보다 작다인 것만 찾아주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모든 n의 값의 합을 구할 건데요. n은 자연수네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n축에 대해서 0과 4 찍고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 그려주면서 그다음에 0보다 작으니까 이 구멍 빵빵 뚫어서 요 안에 있는 값들이 답이죠.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자연수는 1, 여기 2, 여기 3 이렇게 3개 있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1과 2와 3의 합이 답이야. 정답은 6이 되어서요. 3번이 되는 그러한 아주 완전 개념적인 문제인 거지. 그지? 개념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25번입니다. 이 이상의 자연수 두 an에 대해서 땡땡땡의 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n의 최대값을 fa로 약속을 했어요. 자, 일단은 요 표현을 조금 예쁘게 바꿔보도록 하자. a의 n분의 세제곱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fa의 의미가 뭐예요? 그렇죠. 문제에서 a라는 값이 정해지면은 뭐 밑값을 알려준 거죠. 그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밑값을 알려줄 테니까 a를 알려줄 테니까 전체적으로 그 a라는 값에 n분의 세제곱을 해서 걔가 자연수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n이 여러 개 있나 봐. 그 중에서 최대값을 찾으세요. 이런 말이지. 맞죠? 자, 그러면 이제 가보자. 자, 그러면 우리가 n이라고 하는 값을 a라고 하는 값을 맨 처음에는 4라고 하나 알려줬다. 그러면은 f4의 값의 의미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밑 4를 받아들여서 n분의 세제곱을 계산했을 때 그 값이 자연수가 되는 그러한 n의 값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뭐니?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4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더 정리해야죠. 그죠? 4는 왜요? 그죠? 제곱수잖아. 그죠? 그러니까 2의 제곱이니까 n분의 6제곱으로 만들어 놔야겠죠. 자, 그러면은 2의 n분의 6제곱이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n이 뭐야 돼요. 그렇죠? 0제곱은 안 되지. 0은 안 되니까 그러면은 1, 2, 3, 6 같은 6의 약수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중에서 제일 큰 것은 역시 6이 됨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F4는 6입니다가 어렵지 않게 나오고요. 이제 끝났죠. 같은 맥락으로 그냥 진행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F27이라고 하는 것은 27의 n분의 세제곱이고요. 27은 3의 세제곱이잖아. 그러니까 3의 n분의 9제곱이 될 거야. 그러면 여기가 자연수가 되려면은 n이요. 9의 약수가 되어서 3의 자연수 지수가 돼야겠지. 그러면 9의 약수는 뭐예요? 1, 3, 9 이렇게 3개가 있으니까 가장 큰 값은 A9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9와 6이 더해지는, 그죠? 여기가 9니까 9와 6이 더해져서 15라는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26번입니다. 1이 아닌 세 양수 ABC가 있고요. 그 다음에 1이 아닌 두 자연수 MN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어떤 문자에 대해서 어떤 값의 범위를 제한시켜주고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계속 기억을 하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그렇다. 가나다를 동시에 만족한대요. 그럴 때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보기를 보니까 기저업 순서상의 개수가 많지 않죠. 그러니까 충분히 해석만 잘하면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가를 보니까 룻 세제곱 끝 a는 이게 주어입니다. a는 b의 m제곱 근이다. 이런 거 해석을
의외로 또 헷갈리는 친구들 많은데 잘 보세요. 지금 주어가 뭐야? 주어가 세제곱근 A잖아. 걔는 뾰로로로롱의 근이래요. 근이라고. 그러니까 세제곱근 A가 바로 근이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얼마의 몇 제곱근의 해석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근데 그 근은 저기서 주어에 해당하는 세제곱분 A죠. 걔를 어떻게 한다고? 거꾸로 해석하자 그랬죠. n번 제곱해서 B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가의 해석은 세제곱근 A는 근인데 어떤 근이냐면 그렇죠. n번 거듭 제곱해서 B가 나오는 그러한 근 세제곱근 A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같은 맥락으로 나와 다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루트 B라고 하는 건요. 뾰로로롱 근이에요. 근이니까 거꾸로 n번 곱해서 C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트 B를 n제곱 해서 C가 나오는 거예요. 라고 해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C는 근이야. 그죠? C는 뾰로롱 근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4번 곱해서 A의 12제곱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C라고 하는 것은 4번 곱해서 A의 12제곱이 나옵니다. 라고 하는 거지. 이 세 가지 관계식을 우리가 잘 분석하고 마치 퍼즐 맞추듯 잘 맞추다 보면은 이 순서상을 구하는 뭔가가 툭 하고 나오겠죠. 걔를 한번 잘 보도록 합시다. 일단 눈에 띄는 게 선생님은 이거거든요. 이거. 그렇죠? 양변을 4분의 1제곱 해주면은 A라고 하는 것은 C를 왜 나와죠? C라고 하는 것은요. A의 세제곱이다라고 쓸 수 있죠. 자, 여기서 좀 기민하게 받아들여야 될 게 뭐냐면 보세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선생님 이거를 양변을 4제곱하면은 얘가 나오네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내가 마이너스 1 같은 걸 붙여도 즉 C라고 하는 것과 A 세제곱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도 이게 짝수 거듭 제곱이니까 이렇게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예를 쓸 때 여기가 마이너스일 때와 즉 서로 부호가 다를 때와 같을 때 이런 건 막 다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애지당초 밑이 양수, 그러니까 ABC가 양수였잖아요. 얘도 양수. 맞죠? 그러니까 음수로서 그러니까 서로가 부호가 같은 서로 부호가 다른 값으로서 이렇게 같다라고 하는 거는 고려를 안 해도 된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냥 깔끔하게 C는 A의 세제곱이다라고 써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런데 보시면은 여기에 바로 C가 이렇게 맞물려서 있죠. 그런가 보다 하고요. 일단은 요거부터 좀 바꾸도록 하자. 요게 지금 별로 마음에 안 들거든 나는. B 루트 B n제곱은 얼마예요? 그렇죠? B의 2분의 n제곱이죠. 맞아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뭐야? 그렇죠? A의 3분의 m제곱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약간 물리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지 보세요. 얘가 B인데 B를 다시 2의 n제곱 하면은 걔가 C가 되고 그 C가 바로 다시 A가 되는 뭔가 느낌이 빡 오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꼬리를 좀 연결을 해줌으로써 m과 n이 들어간 어떤 관계식을 하나 찾아보자 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보세요. b가 a의 3분의 m제곱인데 그 b를 여기서 꼬리를 물어서 2의 n제곱한 게 c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c는 어떻게 또 표현이 가능해요? 이건 또 갖다 어떻게 돼요? 그렇죠? 요 b에다가 2분의 n제곱, 즉 여기 오른쪽에다가도 2분의 n제곱을 한 거지. 그러면은 얼마가 돼야 돼요? a의 6분의 mn제곱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a의 6분의 mn제곱이란 얘기야. 이렇게 mn제곱. 맞죠? 그러면은 요 a의 6분의 mn제곱이 c거든요. 근데 그 c가 또 다시 a의 세제곱과 같다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같은 거예요. 누구랑 누구? 맞아요. a의 6분의 mn제곱과 a의 세제곱 이렇게 같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mn제곱의 값은 얼마예요? 그쵸? 18로 고정이 딱 되는 거지. m과 n은 서로 곱해서 18이 되는 값이에요 라는 m과 n의 관계식을 여기서 잡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네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m 곱하기 n이 18이 되는 자연수의 순서상을 구할 건데 조심해야 되는 것은 1이 아닌 자연수니까 m과 n은 2부터 시작하는 거야. 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그냥 깔끔하게만 찾아주면 되겠다. 자, 2부터 시작할 수 있으니까 2,9 가능하죠? 그리고 3,6 가능하죠? 그리고 쭉 올라가다 보니까 그냥 6,3도 가능하죠? 그리고 역시 9,2까지 가능하다. 그쵸? 그래서 총 몇 가지? 4가지의 순서상이 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정답은 1번이 되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자, 27번입니다. 27번. 자, 2의 a제곱이 3이고요. 6의 b제곱이 5일 때에 얘를 구해보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뭐 생각보다 좀 허무했던 게 뭐냐면은 지수끼리 더해져 있는 것은 곱하기로 분리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2의 ab제곱 곱하기 2의 a제곱 곱하기 2의 b제곱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조건에서 2의 a제곱이 3이라는 거는 여기는 그냥 해결이 돼요. 그죠? 3이랑 그대로 해결이 된 거야. 그죠? 자, 그러면은 6의 b제곱이 5인데 여기에서 6의 b제곱은 언제 쓰지? 라는 생각을 해봤더니 이런 거죠. 2의 ab 제곱은요. 지수법칙에 의해서 2의 a제곱의 b제곱이죠. 근데 2의 a제곱이 3이라며. 그러니까 이거는 3의 b제곱이야. 그러면 요 3의 b제곱과 여기 있었던 2의 b제곱이 만나서 6의 b제곱으로 합쳐질 수 있잖아요. 아, 여기에서 얘가 5라는 거를 이용하자 이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3 곱하기 5. 15가 정답이다. 생각보다 너무 허무했던 문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모범 답안일 거야. 그죠? 이게 모범 답안이고 우리 한번 어렵게 한번 풀어보자. 어렵게. 나름의 이 의미가 있으니까. 뭐냐면은 자, 해보세요. 여러분 여기 써 있는 거죠. AB 플러스 A 플러스 B. 우리가 1학년 때 작년에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요거 보면은 뭔가 떠오르지 않니? 응?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뭐가 떠올라요? 아하, 2에 A 플러스 1 가로 열고 닫고 B 플러스 1 가로 열고 닫고 얘를 전개하면 뭐가 나와요? 그렇죠. AB 제곱 AB A B 1. 그런데 1이 없네. 그러니까 여기서 1을 빼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맞아요? 그런데 얘는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 A 플러스 1제곱 b 플러스 1제곱 나누기 2로 해석이 가능한 거죠. 왜냐면은 지수에서 1을 빼는 거는 나누기 2로 가능한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우리는 요 분모만 잘 따져주면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는 또 어떻게 해석하는 거야? 자, 이 분모를 따지는 게 아니라 분자를 따져야 되지. 분자만 한번 여기다 끌고 와 봤어요. 자, 2의 a 플러스 1제곱 곱하기 b 플러스 1제곱은요. 2의 a 플러스 1제곱의 b 플러스 1제곱으로 가져가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2의 a 플러스 1제곱은 뭐예요? 그렇죠? 2의 a제곱 곱하기 2잖아. 근데 2의 a제곱이 아까 3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3이 6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바로 6의 b제곱 플러스 1이 되고요. 6의 b제곱 플러스 1은 6의 b제곱 곱하기 6이죠. 그런데 6의 b제곱이 5라고 했으니까 얘가 바로 5, 6, 30이 되어서 이 분자값이 30이 되었네. 따라서 2분의 30은 여전히 답은 15다. 이렇게 풀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왜 했냐면 요거를 보면 뭐 이런 관계식도 한번 변형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복습을 한번 해보는 거죠. 27번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물론 또 다른 풀이 과정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풀어보시면 되는 어렵지 않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28번입니다.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n의 k분의 4제곱의 값이 자연수가 된대요. 그렇게 하는 k의 개수를 fn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이렇게 나와 있죠. f6은 3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문제를 푸시다 보면은 이렇게 예를 들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서 이 예시에 해당하는 값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어떤 깨달음을 반드시 하나 갖고 가셔야 되는 거야. 실제로 f6이 3인지 한번 관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f6은 3인데 그 6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n의 값이고 n은 뭐예요? 그쵸? 밑의 값입니다. 그러니까 6의 k분의 4제곱이 자연수가 되게 하는 k의 개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6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제곱수, 거듭제곱수가 아니죠. 뭐 제곱, 세제곱, 네제곱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요 지수에 해당하는 k분의 4라고 하는 것이 1, 2, 3, 4 같은 자연수 지수가 돼야 됩니다. 맞죠? 그 말은 뭐예요? k라고 하는 분모에 깔린 녀석이 4의 양의 약수가 되어야겠지. 그래야 분모가 없어지니까, 맞죠? 그러면은 이것은 바로 4의 약수의 개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1, 2, 4 이렇게 3개가 있으니까 F6은 3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예시를 들어주는 요 녀석의 값을 한번 깨달아 봤어요.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이제 뭐예요? fn이 8이 되게 하는 n이 여러 개 있나 봐. 그 중에서 최소값을 구하는 게 답이야.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눈치를 좀 채야 되는 게 방금 봐봐요. fn 여기다 여기 써볼까요? 여기다 써보자. fn의 의미는 뭐예요?
n의 k분의 4제곱이라고 하는 이 값이 자연수가 되게 하는 요 k의 값이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F6은 3이다 라고 하는 것에도 깨달은 바가 하나 있었지. 뭐예요? 그렇죠. 6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의 제곱, 세제곱, 네제곱 이런 식으로 거듭제곱 수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 지수를 건드리지 않았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6이 아니라 선생님 만약에 밑에다가 뭐 4 이런 걸 넣어볼까? 즉 F4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F4 같은 경우는 4의 K분의 4제곱이기 때문에 얘는 2의 K분의 8제곱이잖아. 그러면은 이 값이 자연수가 되게 하는 건 뭐예요? 아, 8의 약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1, 2, 4, 8 어때요? 4개로 바뀌었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요 fn이라고 하는 것에서 요 n이 제시가 되었을 때 요 n 값이 어떤 거듭 제곱꼴이 아니잖아? 거듭 제곱 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변하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k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뭐야? 3개로 고정이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fn이 8이 되는 케이스는 절대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역으로 추론을 하나 할 수가 있다. 바로 보다 문제에서 fn은 8 여기 지워볼게요. fn은 8이라고 하는 요 8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요 n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거듭제곱수가 되어서 요 k분의 4라고 주어진 요 지수를 바꾸어 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요 n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거듭 제곱 수가 일단 되어야겠다.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죠. 거듭 제곱 수가 아니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렇죠. 요 k분의 4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4의 약수인 3개만 고정이 되는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으면 뭐 거의 다 푼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요 n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 n은요 어떤 거듭 제곱수가 돼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차근차근히 작은 것부터 관찰을 해나가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거듭 제곱수에도 종류가 있죠, 친구들. 거듭 제곱수에도 어떤 수의 제곱꼴이 있고요. 어떤 수의 세제곱꼴이 있고요. 어떤 수의 네제곱꼴이 있고요. 어떤 수의 5제곱꼴이 있고요. 어떤 수의 6제곱꼴이 있고 등등등이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뭘 하느냐? 하나하나 대입해 가면서 관찰하는 과정에서 그 정말로 8개가 되는 거를 최초로 발견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최소값을 찾는 프로세스. 그러니까 뭐야 과정이 되겠죠. 과정이 되겠죠. 영어를 생활화합시다. 그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제곱꼴이 된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렇죠? f에 만약에 선생님이 어떤 값에 제곱꼴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제곱이니까 그 제곱꼴의 k분의 4제곱이니까 k분의 8제곱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요 k분의 8제곱이 자연수 지수가 되어야 전체적으로 얘가 자연수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k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렇죠. 8의 약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1, 2, 4, 8. 4개밖에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4개는 8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n의 후보로서 요 제곱꼴은 탈락이란 얘기야.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이번에는 세제곱꼴을 한번 대입해 보자. 그러면 세제곱꼴이라고 하는 것은 세모의 어떤 값에 k분의 얼마예요? 아까 여기 4제곱이니까 12제곱으로 들어가야겠지. k분의 4제곱이니까 그죠? 여기가 이제 k분의 4제곱이 이렇게 뭐야? 말이 안 나와. 같이 연결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여기서는 얼마예요? 그쵸? k는 12의 양의 약수의 개수라는 거야. 12의 양의 약수의 개수. 그럼 12의 약수의 개수는 1, 12, 2, 6, 3, 4 이렇게 6가지가 있으니까 얘는 6개라고 나올 수가 있으니까 여전히 8개까지는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세제곱꼴을 대입하게 되면은 우리는 세모 어떤 값에 그 k분의 12제곱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자연수가 됐다는 얘기는요. 요 k라고 하는 것이 바로 12의 약수의 개수가 12의 약수들이기 때문에 우리 12의 약수의 개수는 6개다. 그래가지고 어떤 제곱수의 그 f의 값은 6이다라고 이렇게 결정이 되고요. 아직도 6은 8은 아니잖아.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더해봐야 돼요. 유일한 방법은 계속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죠? 어떤 꼼수가 없습니다. 자, 4제곱골. 자, 4제곱골이 대입되면 어떻게 돼요? 그죠? 세모에 K분의 얼마예요? 4, 4, 16이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은 16의 약수의 개수는 얼마예요? 그죠? 5개죠. 왜냐면은 이게 4제곱이니까 4에다가 1만 더하면 5개가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5개가 되는 거야. 뭐야, 더 줄었잖아. 아직 멀었네요. 아직 멀었어. 자, 그럼 계속 해보자. 그러면 5제곱골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세모에 K분의 얼마예요? 4, 5, 20이 되겠죠. 자, 20이라고 하는 것은 약수의 개수가 몇 개? 이거 잘 세어봐봤지? 1, 20. 아, 우리 이런 거 나온 김에 일일이 세지 말고 소인수분해에서 약수의 개수 구하는 공식으로 가자. 자, 20이라고 하는 것은 2의 제곱 곱하기 5죠. 4, 5, 20이니까 그러면은 지수에다가 5의 1제곱이니까 지수에다가 1씩 더해서 3 곱하기 2니까 6개. 뭐야, 씨. 6개밖에 또 안 나오네. 탈락. 그죠? 계속 해봐. 계속 하다 보면 걸리겠지. 6제곱이 대입돼요. 제발 나와라. 6제곱이 대입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K에 얼마입니까? 이제 6, 4, 24. 왠지 나올 것 같아. 자, 이게 14라고 하는 것은 약수의 개수가 몇 개? 그렇죠. 24라고 하는 것은 소인수분해하면 8, 3, 24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얼마예요? 3이죠. 그죠? 8, 3, 24. 그러면 얼마입니까? 오, 됐다. 왜냐면 여기가 1 더해지니까 4. 여기가 1 더해지니까 2가 되어서 8. 드디어 나왔네. 8. 여기서 8개가 나왔습니다. 어때요? 굉장히 기분이 좋죠? 자, 8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F 안에 6제곱골의 패턴이 들어갔을 때 비로소 F의 값이 8이 나오는 것을 발견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6제곱골, 그죠? 6제곱 수, 그죠? 6제곱 수의 값 중에서 가장 작은 게 답이라는 거지. 맞죠? 그럼 뭐가 되겠니? 당연히 2의 6제곱이 답이 되겠죠. 설마 3의 6제곱, 4의 6제곱은 아닐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2의 6제곱인 얼마예요? 2의 6제곱을 틀리면 안 되겠지? 얼마예요? 64가 정답이 되겠지. 그치? 설마 2의 6제곱을 뭐 32라든가 128이라든가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지만 안 돼요. 계산 실수하지 맙시다. 그래서 정답은 뭐 64다 이렇게 됩니다. 28번 같은 경우는 어려운 문제가 맞아요. 하지만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접근하면서 따져나가는 문제. 나는 되게 괜찮은 문제인 것 같아요. 한번 복습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29번입니다. 좀 어려워 보이고요. 실제로 조금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나름의 또 의미가 있는 문제, 좋은 문제인 것 같아요.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얘를 만족하는 자연수 MN입니다. 자연수 MN에 대해서 복잡하게 만든 세 가지를 각각 A, B, C로 치환하고 그 대소 비교를 하세요 라고 되어 있다. 결국에는 이 세 가지 중에 누가 제일 크냐 작냐 이런 거를 따져보세요 라고 하는 건데요. 일단은 우리가 자연수 MN, 과연 자연수 MN이라고 해서 모든 자연수가 다 될까는 아니지. 왜? 이거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MN이라는 거야. 그러면은 요 기존에 있었던 요 조건에서 과연 어떤 자연수들인지 한번 값을 조금 추론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눈에 확 띄는 게 뭐야? 그렇죠? M과 N은 1은 아니야. 왜요? 1이 되면은 1의 거듭제곱은 1이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M과 N은 1은 아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지수를 보니까 M-5, M-8제곱이야. 그러니까 지금 M과 N은 1이 아닌 자연수니까 적어도 2부터 시작하는 뭔가 그런 2, 3, 4 이런 자연수들이에요. 그죠? 근데 거기에서 봐봐요. N-5, M-8제곱인데 자연수에서 5라고 하는 정수를 빼고요. 자연수에서 8이라고 하는 정수를 빼면은 이 N-5와 M-8은 음의 정수도 될 수 있고 0도 될 수 있고 양의 정수, 즉 자연수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얘가 만약에 음의 정수라면 말이 안 되지. 왜? 예를 들어서 M이 2야. 그리고 M-5가 음의 정수야. 마이너스 2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는 4분의 1이니까 어떻게 되니? 그쵸. 1보다 오히려 작아지잖아.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음의 정수는 역수를 만들어 버리니까 그래가지고 안 됩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M-5제곱은요 0보다 큰 정수, 즉 자연수가 돼야 돼요. 맞죠? 그리고 M-8도 같은 맥락으로 M-8도 0보다 큰 정수제곱, 즉 자연수 거듭제곱이 돼야 됩니다. 즉 0제곱, 0제곱도 안 되지 친구들. 0제곱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냐면 0제곱은 1이니까. 그러니까 0제곱도 안 되니까 등호 빠져야 되고 이렇게 제한이 걸립니다. 괜찮은 생각이죠. 즉 n은 5보다 큰 정수, 즉 6, 7, 8, 9, 10 이런 거고 m-8이 0보다 크니까 m은 90, 11, 12 이런 거만 된다라는 거죠. 구체적인 값은 몰라도 범위 정도는 그렇게 잡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맞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ABC를 쭉 보니까 와, 생김새가 완전 별로예요. 그죠? M의 지수가 M 빼기 8분의 1, M 빼기 5분의 1. 근데 우리가 방금 봤던 요, 지워버리고, 구경을 한 요 모습을 보니까 보세요. M의 짝꿍은 N 빼기 5고요. N의 짝꿍은 M 빼기 8이야. 근데 여기 밑에서는 어떻게 돼요? 짝꿍이 바뀌었지. 물론 역수가 있지만 그런 건 나중에 좀 처리하도록 하고요. M 빼기 8제곱, M-5제곱? 말이 짝꿍이 안 맞아요. M은 오히려 M 빼기 5제곱이 오히려 짝꿍이 여기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뭔가 서로 엇갈려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을 조금 수정해주자. 수정하는 방법이 이렇게 됩니다. 바로 양변에다가 똑같이 뭐를 하는 거예요? M-8제곱, M-5제곱을 하는 거예요. 한번 선생님 밑에다가 한번 써보고 연습을 좀 해볼게요. 그래서 A에다가 M-8, N-5제곱을 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M에 M-8분의 1에다가 N에 M-5분의 1 제곱 전체의 M-8에다가 M-5제곱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쵸? 얘가 지수법칙에서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M에 M 어때요? 여기서 이렇게 나오지? 여기 약분 하나 되니까. 그러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이러한 패턴을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옳은 풀이 과정인 거지. 그치? 아마 출제자도 이걸 노렸겠죠. 그러면 여기는 n에 n-8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이제 뭐 여기다 쓰자. 그쵸? 여기다가 이제 a에다가 똑같이 m-8제곱에 m-5제곱을 해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그렇죠. m에 m-5제곱에 n에 m 빼기 8제곱이 된다. 괜찮죠? 이런 방식으로요. b와 c를 똑같이 하는 거야. 어떻게요? b의 똑같은 제곱 m-8제곱 m-5제곱 글씨가 이상하다. c의 m-8제곱에 n-5제곱 이런 식으로 가자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밑에 건 이제 지우자. 패턴은 다 우리가 파악이 됐으니까요. 그리고 얘도 조금만 내려보자. 이렇게 좀 떨어뜨리고요. 이렇게.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m에 마이너스 붙고 n-5제곱 그리고 n에 m-8제곱 괜찮죠?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돼요? m에 n-5제곱 그리고 여기 뒤가 n에 n 붙고 그 다음에 n-8제곱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는 사실은 ABC의 대소 비교를 할 건데 지금 ABC를 그대로 두기에는 안 되니까 우리가 A에다가 적당한 지수를 올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드는 이 세 개를 가지고 대소 비교를 하겠다라는 컨셉으로 간 거거든. 근데 보세요. 나는 지금 이 세 개의 비교, 즉 이거의 대소 비교가 만약에 됐다라고 해보자. 그러면 만약에 제일 큰 거가 실제로 그러면 이거의 대소 비교가 끝났다고 쳐보세요. 그러면은 이 세 개의 대소 비교가 곧 ABC의 대소 비교의 크기와 일치하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지. 먼저 다시 한번 이 세 가지의 크기 순서가 곧 A, B, C의 크기 순서와 일치하는지를 확인은 해주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게 맞다 이거지. 왜요? 그쵸? 아까 얘도 뭐였어? 그쵸? 얘도 뭐였어? 뭐야 다 0보다 큰 자연수들이었단 말이죠. 0보다 큰 정수들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자체가 어떤 자연수 제곱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쵸? 그러니까 똑같은 자연수 제곱 예를 들어서 A의 뭐 3제곱, B의 3제곱, C의 3제곱 이렇게 있어. 근데 만약에 이렇게 밝혀졌어. 그러면은 이것은 곧 A, B, C의 대수 비교를 그대로 또 일치하게 따라갈 수 있다는 얘기지. 만약에 뭐 A가 뭐 A의 4제곱 1등이고 만약에 B의 4제곱이 2등이고 꼴등이 뭐 C의 4제곱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또 C가 꼴등, B가 꼴등, B가 그 다음 A가 1등 이런 식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대수 비교를 일치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게 맞는 것 같아. 그치? 자,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요 세 가지의 대소 비교를 해 주셔야 되는 거야. 맞죠?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누구를 그 정보로 해서? 그쵸? 요 정보를 가져가는 거지. 그치? 자, 그럼 여기에서 똑같은 게, 자, m의 m 빼기 5제곱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지. 물론 여기에는 역수가 있기 때문에, 역수가 마이너스 1제곱이 있지만, 일단 그렇고. 그 다음에 얘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으니까, 피곤하니까 치환을 좀 하고 시작하자. 치환을 할 때는 물론 A, B, C 등등등이 생각이 나지만, 여기에 A, B, C라는 캐릭터를 썼기 때문에, X, Y를 좀 써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가 선생님 편의상 X라고 두고 Y로 둬보자. 그러면 우리는 1보다는 큰 X보다는 큰 Y에 대해서 뭐죠? 이거 두 개는 뭐예요?
xy고요. 그 다음에 이거 두 개는 뭐예요? x분의 y가 되겠지. 왜요? 여기가 역수가 되잖아.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번에는 뭐야? 이번에는 y분의 x가 되겠지. 이렇게. 맞죠? 자, 그러면 우리는 요거 세 개의 대소 비교가 곧 A, B, C의 대소 비교와 일치하다라는 거야. 맞죠? 그러면 이런 거는요, 사실은 잘 찍으면 돼. 그죠? 어떻게 찍으면 돼요? 여기다가 구체적인 값을 넣으세요. 어떻게? 2, 3 넣어봐. 그럼 얘는 6이죠? 얘는 얼마예요? 3 나누기 2죠? 얘는 얼마예요? 2 나누기 3이죠? 누가 꼴등? 얘가 꼴등. 얘가 그 다음 얘가 1등이다. 이렇게 풀면 돼요. 100% 맞아요. 왜? 이 범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구체적인 값들이 하나의 값으로 일치가 되어야 되잖아. 만약에 2, 3 넣었더니 얘가 1등, 2등, 3등이고 만약에 다른 값을 넣었더니 얘가 1등, 얘가 2등, 얘가 3등 이런 식으로 순서가 바뀌면 문제 자체가 성립이 안 하니까 이해되시죠? 그죠? 이런 식으로 빠르게 계산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1등, 누가 1등? 얘가 1등. 그러니까 A가 1등. 누가 1등? 그다음 거네요. 얘가 2등. 그러니까 B가 2등. 그때 마지막으로 얘가 꼴등 3등. 그러니까 얘가 3등이니까 곧 C가 3등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A, B, C 순서대로 크기가 그냥 결정이 됐네. 그죠? 그러니까 A가 1등, B가 몇 번이니? 1번이다. 1번 이렇게 1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좀 복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나름 29번은 챙겨갈 게 좀 생각해야 될 게 많았던 문제였던 것 같은데 나름 괜찮았죠. 그죠? 이런 거 한번 복습을 꼭 꼼꼼하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을 때에 예를 값을 구하세요. 뭔가 생김새가 우리가 1학년 때 했었던 그것과 되게 똑같아요. 그죠? 곱셈 공식의 변형을 통해서 뭔가 만들어내고 이런 거.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계속 똑같은 모양이 반복되고 약간 역수관계도 보이죠? 여기 보시면은 마이너스 2제곱 이런 거 있으니까 그러니까 치환을 통해서 최대한 간결하게 문제를 푸는 게 맞겠죠. 그죠? 선생님이 늘 그렇듯 우리는 3의 x제곱을 한번 t라고 치환해 보고요. 치환하는 순간 양수라는 것도 보너스로 가져갈 수 있겠지. 그지?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조건의 모습을 t라는 문자로 가볍게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t제곱 마이너스 3t는 마이너스 1인 것을 알 수가 있겠다. 자,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도 t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죠. t제곱 플러스 1분의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t 4제곱 플러스 t의 여기가 마이너스 2제곱이죠. 미안. 여기는 마이너스 2제곱이죠. 왜냐면 여기 마이너스 2니까 그죠? 자, 여기가 마이너스 4제곱 그리고 플러스 1인 거야. 자, 그럼 이 느낌 빡 왔지. 그리고 얘를 통해서 또 4제곱과 4제곱 요거 요 녀석을 또 이끌어내는 거지. 얘를 제곱하는 그 패턴의 그 값에서 얘가 또 들어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얘를 어쨌든 알아내야겠다라는 생각은 들겠죠. 물론 때에 따라서는 이거를 각각 알아낼 수도 있지. t의 제곱을 구체적으로 알면 이거 역수 취하면 되고 이거 그냥 제곱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는 보통 아니죠. 우리가 보통 어떤 많은 경험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통째로 알아내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죠?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도대체 이 관계식에서 제곱과 제곱 이런 거 있잖아요. 제곱과 이제 마이너스 2제곱을 어떻게 알아낼까는 바로 이거지. 지금 t가 0보다 크죠? 0은 아니란 얘기야. 그러니까 양면을 t로 나눠보세요. t로. 그럼 어떻게 돼요? t 마이너스 3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t분의 1 그리고 t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되겠지. t분의 1이니까 그죠? 그러면은 넘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t 플러스 t의 마이너스 1제곱이 넘어가면은 3. 여기 나왔다. 그죠? 여기 나왔네. 자, 얘를 베이스로 해서 얘를 이끌어내고요. 그거를 베이스로 해서 얘를 이끌어내는 그냥 고등학교 1학년 문제로 변신한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가 t 플러스 t의 역수 t분의 1에 t의 마이너스 1제곱 3을요. 양변을 제곱해보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죠? t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2제곱 플러스 2는 9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얼마예요? 7이다. 그럼 얘가 얼마예요? 7이다. 그러니까 분모는 7 플러스 1이니까 8분의 1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 녀석을 알고 싶어? 그러면은 얘를 제곱하는 패턴에서 나와야겠죠? 그럼 이걸 제곱해볼까? 그럼 t제곱 플러스 t의 마이너스 2제곱의 제곱에서 2를 빼야지. 이거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야 얘가 나오니까. 그죠? 그러면은 여기가 7이었으니까 7, 7에 49 빼기 2는 47.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47인 거야. 그러면 여기다 1을 더해주면요.
48이네. 끝.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약분 되네요. 얼마예요? 8, 6에 48, 6이다. 정답은 4번이 이게 되겠죠. 그죠? 어때요? 이런 거는 그냥 적당한 치환해주고 최대한 간결하게 만들어주고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곱셈 공식의 변형 등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아주 어렵지 않은 문제였으니까요. 계산 연습만 좀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